3월 14일 오늘은 석유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매수 전 꼼꼼한 체크 부탁드립니다. 먼저 투자에 앞서 국제유가를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 또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먼저 수요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유가는 세계 경기가 상승 시 유가의 상승을 동반하고 경기가 하락 시 수요 감소로 유가가 하락합니다. 이게 가장 큰 유가의 결정 요인입니다. 일례로 코로나 충격 이후 지금 세계 경제의 정상화로 인해 석유 소비 증가로 유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2020년엔 코로나 충격으로 전 세계적 석유 소비 감소로 국제 유가가 결정된 이래 10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가격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일반적 국제 유가의 가격은 수요 측면이 훨씬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단기적으로 공급 측면이 영향을 끼칠 때도 있습니다. 석유 생산량이 증가되면 유가는 당연히 하락하겠지요. 생산량이 하락하면 유가는 상승합니다. 2019년 코로나 이전에도 사우디, 러시아, 미국의 국제유가 갈등으로 사우디의 인위적 생산량 증가는 유가의 하락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충격으로 더 큰 유가의 하락을 보였었죠. 지금 세계 경제의 정상화로 유가의 상승 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석유 생산 위축을 불러와 비특이적인 유가 상승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번엔 국제 원유의 주요 생산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를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80% 이상 수입하고 있는 중동 두바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럽 쪽 북해산 브렌트유가 있습니다. 이외에 러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산유국의 생산을 주요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석유 생산량과 소비량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18년 이후에도 조금씩 생산량과 소비량이 증가됨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비특이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분입니다. 2021년엔 경제의 정상화로 다시 2019년 이전의 생산량과 소비량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계 석유 소비량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의 확대로 기존 화석연료의 쓰임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국의 발전이 앞으로 보다 많은 석유의 소비량을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후자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물론 전기차의 보급은 휘발유와 경유를 원료로 쓰는 기존 내연기관의 축소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석유 수요의 대다수는 지금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나라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2030년까지는 석유의 소비량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맞다고 봅니다. 서부 텍사스의 가격 차트입니다. 2008년도에 140달러 후반대까지 치솟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엔 110달러와 115달러 선을 천정으로 박스권을 형성했었습니다. 그 이후엔 100달러를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셰일가스의 개발이었습니다. 미국 셰일가스는 2008년도에 개발이 시작되어 2010년도 중반경에 본격적으로 채굴이 증대되었습니다. 셰일가스의 생산 원가는 40달러 초반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40달러 초반대로 밀리면 셰일가스의 감소로 유가의 상승이 일어나고 유가의 상승이 이루어진 후에 셰일가스의 증가로 다시 유가의 하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는 비특이적 유가의 하락을 보이는 구간입니다. 석유 가격을 결정하는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을까요? 2008년 셰일가스 발견 이전엔 사우디 중심의 오펙이 영향력이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이후 셰일가스의 발견으로 201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 실질적인 석유 칼자루를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도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민주당 바이든의 당선이었습니다. 바이든은 당선 전부터 친환경을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재료로 만들겠다 공약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땐 헛소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근데 바이든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제로로 만들겠다 하고선 같은 화석연료인 전통 석유기업은 그대로 놔둔 채 셰일가스 업체만 도산을 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이든은 대통령 선거 전부터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떠들썩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도 상상해 보십시오. 바이든은 인위적 석유값의 상승을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이든은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재산에 관심이 없다면 지금까지 유가 상승만으로도 충분히 이득을 취했습니다. 유가가 200달러, 300달러 가면 갈수록 속으론 웃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야심을 가지고 있어 재선을 성공해야 한다면 유가의 고공행진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고인플레이션으로 경제의 심각한 위축과 주식,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의 폭락은 재선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국제유가의 키맨은 푸틴과 바이든일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이 언제 정상화되느냐입니다. 석유의 공급과 수요를 그동안 살펴보았다면 이제 석유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서부 텍사스유를 기준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제 생각엔 적정 텍사스유의 가격은 65에서 70달러 내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달러, 300달러까지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도 정상화되고 셰일가스 업체들이 다시 정상화된다면 당연히 석유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부 텍사스유가 100달러 상회 시 원유가 하락을 예상하며 정기 적립식으로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인버스에 적금식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서부 텍사스유가 40달러 하회 시 마찬가지로 정기 적립식으로 원유가 상승에 투자하겠습니다. 코덱스 WTI 원유 선물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석유값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분간은 상승 쪽에 여력이 있겠죠. 하지만 비정상적인 석유값은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정상화될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적립식으로 조금씩 투자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